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윤구입니다. 지금 나른해지기 쉬운 4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줄 트렌드 핫 이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봄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무에 푸릇한 잎이 돋고 향기로운 꽃들이 피는 모습을 보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경기도 용인시에 봄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것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랜 시간 나무를 다듬고 가꾸며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분재 분야 1인자가 있습니다. 그의 손끝으로 만들어낸 봄을 만끽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봄을 만끽할 수 있다는 곳.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다양한 식물들이 가득합니다. 고고한 매력을 뽐내는 푸르른 나무부터 봄처녀 같은 꽃나무까지 이름은 몰라도 시선과 마음을 끄는 작품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분재라고 해가지고 화분에서 재배하는 중인데 이제 명작하는 이제 분류를 가지고 품종을 가지고 이제 제가 14회째 개인전을 하고 있어요. 분재라고 하면은 특징적이게 대개 우리 다른 꽃들은 꽃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분재는 나무의 연륜, 그 뿌리, 이제 뻗침이라든지 줄기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웅장한 맛이 나고 노템이 오래된 그게 이제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연륜이 연출하는 게 이제 주 장점입니다. 국내에 손꼽히는 분재 전문가인 신금도 대표. 지난 50년 동안 키운 분재만 해도 150여 종류에 달하는데요. 이러한 그가 최근 공을 들여 키우고 있는 분재가 있다는데 바로 명자나무입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앞으로 이 꽃들이 세계 관광거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벚꽃이라든지 산수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일주일만 보면은 끝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꽃이 핀 것도 있고 안 핀 것도 있어요. 이것이 아직 한 달 동안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요거에 일반적인 명자나무야. 키가 요 정도밖에 안 커요. 제가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이래서는 관광상품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팽팽히 농장에다가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이렇게 키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m 정도 되거든요. 3, 4월이면 곱게 피어나 봄을 알린다는 명작꽃. 신금도 대표는 봄이면 개인전과 협회전 등 매년 정기적인 전시회를 열어 명작꽃의 매력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고 있다는데요. 봄이 왔는데 이렇게 활짝 핀 꽃을 보니까 마음도 또 유쾌해지고 그동안 겨울 동안 이렇게 다쳤던 그런 마음들이 확 열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전에는 뭐 이런 소나무나 이런 거를 하시다가 요 명자 요 꽃을 하시기는 한 10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10년 사이에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신 것 같아서 이게 알려지면 뭐 한국에서도 아마 이런 거를 보러 오실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 이렇게 큰 정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마 우리가 굉장히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고향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냐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 관광 상품, 특히 우리나라는 천년 자원이 좀 다른 외국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어차피 시골 땅들은 많고 하니까 나무를 심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 중에서 이 명자는 종류가 한 300가지가 되고 꽃이 연차적으로 피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한 2달간을 관광 상품화할 수 있더라고요. 분재는 일반적인 나무들과는 달리 작은 크기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특징. 나이가 많은 나무처럼 보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것을 좋은 분재로 여긴다고요. 여태까지는 이제 많이 키워놨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판매 위주보다도 작품을 이거 20년, 30년 키워야 되니까 팔지를 못하는 거죠. 올해 아니면 내년에 더 좋아지니까 더 좋은 걸 가지셔야만이 뭐 고객들한테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키운 거는 20년, 30년밖에 안 되지만도 자연에서 큰 나무들이 100년, 200년 되는 거 있어요. 그 이제 최고 나무를 가져와야만이 최고 전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도 그걸 모아는 중입니다. 물을 주고 가지치는 것은 기본. 사랑을 듬뿍 주며 몇십 년의 세월을 가꿔야 하는 분재. 신금도 대표는 봄향기 가득한 분재 정원을 우리나라 관광 산업을 견인해 나갈 지역 관광 명소로 알리기 위해 노력할 계획인데요. 세계인들이 올 수 있는 규모, 이제 조금만 지금 이런 거 가지고는 실제로는 그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그 더 넓게 하는 100만 평 정도는 되는 걸
단일 품목을 가지고 했을 때 세계 관광객들이 온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그걸 좀 홍보하고 싶고 앞으로 제가 좀 뭐 한국에서 좀 떠들기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떠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세계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매력이 담긴 분재원. 세계인들이 이곳에서 봄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바로 세금 납부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세금이 적당한 금액인지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세무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무회계 전문가를 만날 경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세금 납부는 대한민국 국민 의무 중 하나죠. 오늘은 절세 방법부터 세금 폭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볼까요? 세금 고지서를 받다 보면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해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왜 이러한 세금이 나왔는지, 절세 방법은 없는지 방법을 찾기 위해 세무회계 전문가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주로 제조, 건설,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시는 중소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분들이 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분들은 사업을 하시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직접 장부기장을 하시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면서 사업주분들에 맞게 절세 방안을 찾아서 세금을 줄여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사업주분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법인 설립 등기나 사업자 등록을 돕기도 하고요. 장부기장을 전문으로 담당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1:1 맞춤 상담을 통해 최대한 절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데요. 절세는 사업주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들을 위주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실 때 적격 증빙을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부고장 등의 경조사비를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시면 공동사업자 운영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창업하신 후에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최대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최소 50%에서 100%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득 금액에 제한이 없고요. 감면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적용 가능하신지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통합 고용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등 사업주분들의 업종 매출액, 지역 등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면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저희가 이익을 크게 가져가시면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세액 공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사업 초기부터 그다음에 상담 처음부터 어떤 세액 공제 감면 혜택이 이 사업주분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시점부터 세무회계 컨설팅을 받으면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장호영 회계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많은 분들이 세무회계 컨설팅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받는다면은 가격적인 부담이 좀 된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많은 분들이 세무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세무 컨설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수수료 이상으로 대표님들의 세금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과거 5년 이내에 적용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세액 공제 감면 혜택을 넣어서 경정 청구를 넣어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금액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대표님들께서 사업만 하시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세금 신고 납부 기한을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 선임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끼겠다고 본인이 막 직접 하거나 뭐 또 이렇게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맡기는 게 맞습니다.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세무회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서 혹시 피해를 봤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까?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법인 사업자 그리고 직전 연도 업종별 수익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 장부 의무자가 되셔가지고 무조건 매월 세무기장과 세금 관리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해야죠, 예. 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가산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첫 해 연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장부기장과 추계신고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장부기장을 하시면 사업 초반에 발생한 손실을 최대 15년 동안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세법에서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세액 공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0만 원을 한도로 기장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 유리한 그런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지출한 비용 같은 걸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해서 세금을 뭐 많이 내는 그런 경우도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챙기시지 못해서 평소에 관리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해서 분명히 세금 신고 납부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챙기려고 하면은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무회계 컨설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나랑 소통이 잘 되고 또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회계사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호영 회계사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달 음식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짜장면, 치킨 정도를 떠올릴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한 음식을 배달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갈비입니다. 갈비가 뭐가 특별할까 싶지만 이색적인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메뉴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돼지갈비를 양념에 재서 먹어도 맛있지만 이보다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어떤 것인지 지금 공개합니다. 고물가 시대, 허리를 바짝 졸라대며 외식비를 줄이는 사람들이 많아 많은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곳만은 예외입니다. 오후부터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배달 기사님들이 줄을 서서 있는 이곳. 배달이 많다는 거지? 네, 배달 많아요. 얼마나 그냥 1순위? 1순위인 것 같아요. 많이 밀리기도 하고 콜도 많고 해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주문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비결, 특별한 메뉴 덕분이라는데요. 바로 이 신선한 돼지갈비를 이용해 요리를 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18시간 꼭 재워가지고 워크인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 꼭 숙성을 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18시간 저희가 안 재우면 고기는 안 나가고 있어요. 24시간도 재워보고 12시간도 재워보고 14시간도 재워봤는데 18시간이 제일 맛있어가지고 그 18시간 기준 시간 되면 저희가 한 번에 고깃물 빼가지고 한 번에 재우고 있어요. 이렇게 재운 갈비.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조리해 이색 메뉴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뭐 어떤 메뉴가 있을까, 어떤 신박한 메뉴가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번 갈비 후라이라는 메뉴 해가지고 친구랑 이제 계속 연구한 끝에 이걸 했을 때 메리트도 있고 맛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가지고 친구랑 이거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해오게 됐어요. 먼저 부드러운 고기 육질을 만들기 위해 자체 소스를 개발해 18시간 갈비를 데운 후 물반죽해서 바삭바삭 튀겨내는 것이 관건. 노하우는 저랑 동업자의 노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고객님들이 많이 주문해 주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받는 것 같기도 하고 맛도 거기서 더 나오는 것 같고 조금 더 계속 저 좋은 맛 내려고 동업자랑 매일 연구하고 계속 고민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따뜻한 기름에 튀기면 더 바삭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한 번씩 옮겨서 튀기고 있어요. 넣을 때 이제 튀김 온도가 고기가 차면서 떨어지니까 여기는 그대로 온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일부러 옮겨가지고 더 높은 온도에서 한 번 딱 튀겨갖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갈비 후라이. 무엇보다 갈비 후라이를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특제 양념 소스를 더한 양념갈비 후라이부터 아삭한 식감까지 느낄 수 있는 합체 갈비 후라이까지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다고요. 저희 갈비 후라이 모든 메뉴가 고르게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고추 유린 갈비 후라이가 독보적 주문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히든카드 메뉴가 있어요. 갈비 후라이 시키실 때 꼭 주문해 주시는 메뉴인데 바로 깍두기 볶음밥입니다. 돼지갈비에 밥이 빠지면 섭섭하죠.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니즈를 충족해주기 위해 식사 메뉴도 함께 개발해 판매 중이었는데요. 윤기 잘잘 깍두기 볶음밥까지 알차게 포장해 고객집으로 출발. 저희 배달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메뉴로만 사람들이 접근성이 어렵고 참 15가지 한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조화롭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일부러 해서 15가지 사이드 저희가 5가지 정도 만들고 메인 메뉴 10가지 정도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렇게 배달 전문점에 맞게 사람들이 이제 치킨이면 사람들이 치킨 많이 깔려 있는데 갈비 튀겼다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거 무슨 음식이지? 이색적인 메뉴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찾아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주문했다가 그 맛과 식감에 반해 재주문을 하고 있는 고객들.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날이 갈수록 주문량이 쭉쭉 늘어나고 있답니다. 오픈 주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달 기사님들도 손님이 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손님이 될 수 있는데 포장 와서도 이제 지저분하면 먹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소 마감호치도 쓰고 직원들도 많이 있는 이유가 항상 닦으면서 마감할 때 항상 깨끗이 해갖고 제일 깨끗한 주방을 좀 만들고 있어요. 차별화된 메뉴를 원하는 창업주들이 늘면서 가게 운영 노하우를 배우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무엇보다도 맛있는 맛과 다양한 메뉴로 고객님들의 입맛을 만족시켜드리고 싶고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목표에 맞게 나아가도록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맛있고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고객분들께 보답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색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갈비 후라이. 전국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할게요. 골프 즐기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저도 종종 운동하기 위해 골프장을 찾곤 하는데 캐디가 없으면 공을 치고 난 후에 공 찾기도 어렵고 거리 계산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저 조용구도 궁금한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날린 골프공을 바로 찾고 홀컵까지 거리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골프공 추적 시스템이 그 주인공인데요.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내 골프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전국 곳곳에서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노캐디 골프장이 주목을 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노캐디로 진행하는 경기 문제가 있습니다. 티샷을 한 후 멀리 날아가 떨어진 공을 찾지 못해 한참이나 시간이 걸리거나 공을 찾았다고 해도 세컨드 혹은 서드샷을 할 때 홀컵 거리를 계산하느라 오랜 시간이 들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개발자가 있습니다. 제가 골프를 시작한 지가 4년이 됐는데 첫 골프를 시작하면서 비용 부담 때문에 노캐디로 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티샷을 하고 나면 가장 궁금한 것이 내 공이 살았냐 죽었냐가 가장 궁금했고 또 남은 거리에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클럽을 많이 가지고 가고 또 나만 그럴 뿐이 아니라 동반자들도 클럽을 많이 가져가고 시간이 딜레이 되고 그런 부분을 가장 해소하고 싶었던 생각이었고 두 번째로 캐디 능력에 따라서 공을 보는 시점, 살았냐 죽었냐, 남은 거리에 대해서 부정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골프공 추적 시스템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개발자와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무언가 작동시키지 않아도 골퍼와 골프공을 자동으로 인식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티샷 패드 안에 공을 놓으시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면 공 인식을 시작합니다. 공을 인식했습니다. 준비되시면 티샷 하십시오. 스윙 영상을 재생합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티샷한 공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스윙 영상과 낙하된 공의 위치를 키오스크로 확인한 후 카트로 이동하면 이곳에 설치된 태블릿 PC 화면을 통해 공의 위치를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캐디가 없어서 공을 잘 쳤잖아. 166m를 쳤고 오르막 포함해갖고 132를 보면 되겠네. 공은 6번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 가세. 그러면 한 클럽 더 잡아야겠다. 오르막 계산까지 다 해주네요. 저희 시스템은 티샷을 하고 나면 공을 영상으로 이추 추적하고 이추 추적한 공을 시스템에서 거리 계산해서 내가 비거리를 얼마나 냈고 또 남은 거리를 얼마나 남았냐를 설명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필드에서 스크린 골프장의 시스템을 접목시켰다 하시면 됩니다. 골퍼들의 경기를 더욱 정확하고 재밌게 만들어주는 골프공 추적 시스템.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골프를 칠 때 티박스에서 내가 공을 딱 쳤을 때 오비가 났는지 해저드에 갔는지 또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티박스에서 확인하고 갈 수가 있는 골프공 추적 시스템을 만드신 김기표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골프공 추적 시스템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프공 추적 시스템은요. 티박스에서 이 공을 티샷 했을 때 공이 살았냐 또 죽었냐 또 내 비거리와 또 남은 거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야, 아니 스크린 골프에서는 확인이 가능한데 필드 나가서도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이야, 아니 근데 이걸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골프공 위치 추적 시스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레이저로 골프공을 추적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렇지만 스크린 골프장처럼 저희 필드에서 적용하는 시스템은 저희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공을 찾는다고 가가지고 또 막 공 찾다 보면 또 경기가 지연되고 밀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동반자들이 공을 살았냐 여부를 같이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죽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살았다고 공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도 많이 나고 심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공 위치 추적을 해서 영상으로 공 위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오차 범위는 없습니다. 저희 뭐 노캐디 골프장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캐디가 있다고 하지만 또 이런 도움을 받는다면 더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골프공 추적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골프를 시작한 지 4년 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필드에 가게 되면 이제 캐디의 성향에 따라서 골프가 망치는 경우도 있고 노캐디를 할 경우에 공이 살았냐 죽었냐 그리고 남은 거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티박스에서 모르고 티샷을 했을 때 앞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해서 이걸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에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캐디로 가게 되면 뭐 이제 알까기 하는 경우도 있고 오비가 아닌데 또 오비 안 났다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분쟁의 어떤 그런 것도 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때요? 골프공 추적 시스템은 좀 더 이렇게 많은 골프장에 좀 설치할 계획인가요? 예, 전국 골프장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박스만 아니라 그린 플레이에서도 저희들이 좌측 두 컵이냐 우측 두 컵이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추가 버전으로 이제 개발하고 진행 중입니다. 근데 골프공 회사에서는 엄청 싫어하겠네요. 공을 안 잃어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골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또 도움을 주고 계신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게 골프를 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골프공 추적 시스템 개발자이신 김기표 대표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반려인들 많죠. 반려동물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는 사람처럼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동물병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반려동물들의 심장질환을 정확하게 판독하고 치료해 합병증까지 예방하는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볼까요?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평소와 다른 행동과 증상으로 걱정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동물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말 못하는 동물들의 증상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있는 곳이 좋겠죠. 실제로 정형외과, 치과, 내과, 피부과 등 전문 분야를 진료할 수 있는 7인의 의료진이 상주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각군의 전공자들이 7명이 협업으로 진료하고 있는 동물의료센터입니다. 협업을 통해 진료를 하는 이유는 동물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사람처럼 당뇨, 디스크, 치매 등을 실제로 앓고 있고 각군의 전공자들이 협업을 통해서만 가장 근접한 아픈 곳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장신장내과, 종양내과, 안과, 피부과, 치과, 정형외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동물병원으로 시작해 대형 메디컬 동물병원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 바로 각 분과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협업 덕분이라고요.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전문성입니다. 이곳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심장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물의 심장은 사람보다 10분의 1로 작고 움직이며 형태가 변하는 4차원의 장기이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급 장비와 심도 있는 학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 대학의 심장내과 교수님들의 진료 방향과 최고 심장 초음파 장비를 통해서 저희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균 심장질병 수명보다 상회하게 되었고 저희도 보호자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의 심장은 사람에 비해 장기의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모양까지 변화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와 경험을 갖춘 수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요. 무엇보다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는 첨단 장비가 필요하다는데요. 심장질환의 특성상 좋은 장비가 있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구체적인 측정값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3차원으로 구현되는 심장 초음파 장비를 통해 정확한 진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아지에서는 심장에 2개의 수도꼭지처럼 생긴 판막이 잘 닫히지 않는 이첩한 폐쇄부전증이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고 고양이에서는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수축과 이완에 문제가 생기는 비대성 심근병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질병에도 단계와 기능적 차이,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는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심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심장질환센터를 함께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요. 심장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케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심장과 신장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로 심장의 혈액의 25% 사용하는 아주 주요한 장기이고 반대로 심장은 신장의 혈압과 이뇨를 통해서 기능적 보완을 하게 되는 장기입니다. 이 때문에 심장질환을 치료한다는 것은 신장의 이뇨와 혈압 조절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때 신장이 자주 망가지게 됩니다. 가장 올바르게 심장을 치료하는 키는 컵에 물이 넘치지 않게 찰랑찰랑하게 유지하는 것인데 컵에 물이 없어져 바닥을 드러낼 때 심부전이라고 하고 신장이 크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장과 신장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시소가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치료하는 시스템. 동물들은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니 보호자들 역시 안심입니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며 반려인의 삶을 20년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치료하면서 과연 반려동물에게 진심으로 치료하고 있는지 자주 되묻곤 합니다. 어느 순간 치료가 직업이 되진 않았는지 치료에 진심이 부족하였는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치료가 순수할 때 가능한 것이고 이 개념은 스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장을 포함한 전문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데 좀 더 발전하여 사람에 못지않은 진료 체계를 갖추는 게 목표입니다. 다양한 전문 의료진의 협업으로 말 못하는 반려동물이 장기의 올바른 치료를 받아 행복한 삶을 계속해 이어나가길 기대할게요.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죠. 사건을 해결하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요. 스스로 증거를 모으기 힘들 때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아주는 탐정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탐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증거 자료가 중요한 일일수록 탐정의 조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 수집을 하고 법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탐정. 많은 분들이 증거 수집을 위해 탐정에게 의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 사람이 의뢰인분한테 줬던 혼인 기록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름이 저는 가명일 것으로 추측이 돼요. 이 사람 차량 명의가 자기 명의가 아니에요. 그럼 저기 허점 번호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렌트가 아니라는 거네요.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나 뭐 상간자 정보 등을 또 알아와야지 그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비율로 치면 70% 정도 이제 저희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하고 기업 문제하고 요즘에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익명으로 된 오픈 채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닉네임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실명을 이제 안 쓰고 닉네임을 사용해 가지고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이제 금전적인 편취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 모임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요즘에 불리우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그런 데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로맨스 스캠이란 SNS 데이트 앱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이성에게 접근한 후 친분을 쌓고 돈이 필요하다며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기 형태를 말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거는 금전 회복이거든요. 금전적 손실이 이제 회복이거든요. 이 사람을 찾았을 때 뭐 A 씨한테 B 씨를 찾았다면 A 씨한테 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B가 이제 돈이 좀 있다면 돌려주고 끝내요. 근데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이제 고소장 적는 것도 도와드리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아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수사기관에다가 수사에 도움되라고 좀 증거를 좀 갖다 드리는 편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돈을 뺏기고 난 한참 뒤에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기 때문에 심증이 있다면 보다 빨리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뭔가 속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물증이 없어. 이럴 때는 가까운 뭐 탐정 사무실 좀 찾아가지고 좀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어떤 상황에 좀 놓여져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하고 대신에 조금 진실되게 다가와가지고 모든 것을 오픈해줘야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저희가 애초부터 의뢰를 안 받거든요.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보자고 같이 플랜을 짜고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 뭐 사건 조사다 하면은 저희가 뭐 직원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해가지고 바로 1:1 마킹 해가지고 신속하게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깨끗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탐정법인. 보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증거 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탐정법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김태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탐정법인에 의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니 이게 합법적인 걸까? 이렇게 또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때요?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나요? 법적으로 문제라는 게 이제 의뢰에 대한 목적성에 있어서 이제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합법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경계선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합법적인 거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찾는다 치면은 뭐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은인 내를 도와주신 분 이제 은인을 찾는다든지 이런 목적성이 좀 깨끗하신 분. 불순한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서 해코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안 찾아도 되고. 근데 우리 권상우 씨랑 성동일 씨가 나왔던 탐정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는 어때? 보면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거와? 그렇게 하면 위법입니다. 그건 영화군요. 그러니까 어떤 의뢰인들에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탐정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무실 없이 이제 허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제 영업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는 좀 사기를 입으신 피해자분들 저희한테 종종 연락이 오거든요. 예, 그렇다시피 사무실이 좀 있는 곳, 그리고 사업자를 정식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곳,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업체에 신뢰가 있는 곳에 의뢰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탐정법인에 의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됩니까?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가 뭐 일단 유선 상담을 우선시로 하고요. 전화로 일단 채팅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저희도 이제 질문을 리스트를 뽑아 놓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찾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좀 예리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실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지 이 의뢰를 받아도 되는 건지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계약서를 무조건 작성을 해야지 저희도 이제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시면서 제일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세요? 소중한 인연을 좀 찾아줬을 때, 그리고 이제 의뢰인이 이제 답답해가지고 증거 수집을 좀 원해서 그거를 뭔가 의뢰인이 궁금한 거를 갖다가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 때, 해소를 시켜드릴 때 그때 보람을 좀 많이 느낍니다. 예,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분들과 또 상담받는다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탐정법인에 대해서 김태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많은 아이들이 문해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로 빠르게 보고 듣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문해력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루션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요즘 많은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데요. 디지털 시대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비법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태어날 때부터 연필보다 스마트폰이 더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이들. 첨단 기기 환경에 쉽게 적응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뚝뚝 떨어지는 능력이 있었으니 바로 문해력입니다. 지난 21년 조사 1,15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문해력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어교육 전문가가 있습니다. 일단은 문해력이 좋지 못하면은 학과 공부에 지장을 받죠. 지금 문해력이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생활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도 그렇지만 회사에서의 업무 처리,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해력은 학습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에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해력이 계속 디지털 사회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특히나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 일방적인 통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문해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문해력이 부족한 경우 글을 읽는 것을 어려워하고 읽어도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만 읽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할 힘을 줄 수 있는 글쓰기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정서를 교감할 기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책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는 기회를 어른들이 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글쓰기에서 이런 작은 사건 하나하나를 던져서 거기에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사고하게 하고 그리고 같이 읽어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 아이가 따뜻한 아이로 바뀌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글쓰기하고 독서는 이 친구한테 만나지 못하는 여러 사람과 환경을 만나게 해준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뭐 영어 원서 3,000권 읽었다, 뭐 대학생 수준의 독서를 읽었다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 과잉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지식은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이런 상황에 따른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독서가 더 글쓰기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해력과 함께 글짓기 실력이 늘면서 여러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학생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요.
현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맞춤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부를 동시에 개별 수업으로 독특한 수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당 제한된 숫자의 학생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능력이나 상황, 성향에 따라서 맞춤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공동으로 책을 읽고 1200자 독후감 쓰기와 신문을 읽고 200자 요약하기, 200자 생각 쓰기가 있습니다. 독서와 논술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학생들마다 개별적 능력이 다릅니다. 빠른 친구들은 빠르게, 느린 친구들은 느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진도도 포기할 수 없죠. 각 학년에 맞는 문학, 비문학, 문법, 내신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요.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꽃잎들이 먼데 닿았다. 시간의 경과를 이렇게 세련되게 표현한 거지. 꽃잎이 날아갔다 이 말이죠. 학생 수준에 맞게 개별 진도로 진행되는 수업. 덕분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고 나서부터는 어떤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될 때 조금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생각이 열리면서 친구들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글쓰기가 너무 어려웠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랐고 막막했는데 선생님의 조언대로 글쓰기를 여러 번 고쳐나가고 다듬어 가니까 좀 더 글쓰기가 수월해지고 좀 더 표현도 자연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을 읽는 행복과 가치에 대해서도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 문해력을 기르려면은 일단은 소리내서 읽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은 급하게 사선으로 읽어버리거나 띄엄띄엄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그걸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자신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차례대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비문학을 지도할 때 핵심어를 요약하는 습관들을 많이 들이게 하는데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핵심어의 밑줄을 긋고 그 핵심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방법. 또 하나 표지 담화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반면에 하면은 반대가 나올 것이고 이를테면 하면 예시가 나올 테고 지금까지 하면은 요약이 나올 테고 이제 이런 표지 담화를 중심으로 전체 내용들을 파악하다 보면은 훨씬 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능력인 문해력.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수업 방식으로 문해력을 차근차근 키워보면 어떨까요? 천연 흑연의 단점을 보완한 인조 흑연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다른 방식으로 인조 흑연을 개발하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주목을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4차 산업혁명 시대 꼭 필요한 질 좋은 인조 흑연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화제입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흑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연필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흑연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력인 배터리, 반도체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광물 중 제일 무른 성질로 부스러지는 이 흑연이 어떻게 배터리, 반도체의 핵심 원료로 활용될까? 그 해답을 들어보기 위해 흑연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회사가 생산 중인 등방성 흑연은 3000도 이상의 전기로에서 균일화된 적층 구조의 그라파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지구상의 물질 중 가장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열 소재이며 특히 반도체 공정, 원자력 부문, 기타 방산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략 물자이기도 합니다. 인조 흑연 제조를 위한 기술력, 미국, 일본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인조 흑연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제조업체를 설립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일본 기후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한국에 100% 출자를 해서 설립한 회사이고요. 생산하는 아이템은 인조흑연 분야의 원재료에서 가공까지 하는 일관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저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인조흑연은 세계적으로 6개 회사
만 생산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우리 회사는 특히 소재에서 가공, 표면 처리를 포함한 일관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대형 생산 라인을 확보하고 있어 인조흑연을 보다 안정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 인조흑연을 생산하기에 필요한 원재료는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코쿠스가 메인 원료가 되고 이 코쿠스를 10마이크로 단위로 분쇄합니다. 분쇄된 원료는 성형 용기에 넣어 시프, 즉 정수 가압을 통해 등방성 성형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성형 제품은 열처리로인 소독로에 최대 1.5개월, 1000도씨까지 승온을 하게 되는데 이때 탄화되면서 난방형 구조의 탄소 덩어리가 됩니다. 이후 전기로에서 전류를 흘려 약 3000도씨 온도에 처리하는데 이때 흑연화가 됨과 동시에 결정 구조가 발달하여 균일한 정방향 적층 구조인 그라파이트 인조흑연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고객 요구에 맞게 가공하고 보존화 및 표면 처리 과정을 거쳐서 최종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질 좋은 인조흑연. 인조흑연을 사용하는 기업들과 활발하게 거래 중인데요. 주요 고객은 반도체 관련 기업, 태양광, 원자력 부문이며 각종 고온 부자재가 필요한 공정, 금형, 산업용 보온로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고객층입니다. 국내 거래선에 직접 판매 또는 대리점을 통한 위탁 판매를 하며 해외 거래선은 일본 본사 영업을 경유해서 중개 무역 형태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조흑연 제조 생산에 있어 뛰어난 기술력을 연마해 국내에 선보이고 있는 기업. 그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는데요. 당사가 생산하고 있는 흑연은 등방성 흑연, 즉 CIP라는 콜드 아이소테틱 프레스 정수가압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흑연이며 이러한 흑연은 당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CIP는 600톤 이상의 중량물의 설비이며 생산 원리는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힘이 전달되는 유체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압축 육체는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흑연을 생산한 것을 등방성 인조흑연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분이 동일한 방향성과 밀도를 형성하여 균질화된 특성을 가진 다양한 크기의 제품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원자력 등 특수 분야 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흑연화 전기로 공정의 레시피 개발, 피즈 코팅 프로세스의 특허권 등 다양한 기술력을 연마하게 된 회사.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계획이라는데요. 2026년에는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는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며 제2공장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넘버원 그래파이트 회사로서 착실하게 성장하여 창사 이후에 동고동락을 함께한 회사 창립 멤버 및 현재 함께하고 있는 협력업체 모든 분들과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갖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산업에 필요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인조흑연.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트렌드 하디쇼 벌써 여러분들과 헤어질 시간 됐습니다. 요즘 춘곤증 때문에 힘드시다고요? 그럴 때는요, 취나물, 두릅, 달래, 냉이 등과 같은 봄철, 제철 나물들을 챙겨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하디쇼였습니다.